느껴서 여전히 우리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우리 문화에 많이 박혀 있구나. 어쩌면 이 사드도 그러한 것들이 청산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또 거기에 미국의 눈치 보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풍토가 오늘 사드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드를 미국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막 서로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저도 따라갔었는데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 세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누가 이제 가신 분 중에 소감을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름 발언으로 우리 이동욱 공동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예, 평화를 빕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겼잖아요, 그죠? 옮기면서 도어 스태핑인가 뭐를 한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도어 스태핑을 멈췄대요. 왜 멈췄어요? MBC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MBC 기자가? 그거는 아마 핑계가 아닐까. 하기 싫었는데 마침 핑계거리 잘 생겼다 하고 그만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정세가 참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그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연대가 이 총파업에 들어가 있죠.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업이 뭐예요? 뭐된 파업 하겠습니까? 예,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전혀 안 들어주니까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죠? 그리고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해야 되는 게 이 정권이 할 역할이죠. 정부가 할 역할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임하겠다 해놔놓고 뻑 하면 불법 파업이라 그럽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줘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나도 두 애들 다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두 애들 어떻게 하면은 사이좋게 해줄까 고민하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정권들은 공권력만 투입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좀 노동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자기 일자리인데, 자기 목숨줄 아닙니까? 자기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목숨줄을 걸어놓고 파업을 하면 왜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화로 풀어낼 것인가, 이 고민은 진짜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해요, 정권 내에서. 뭐 물류 개시 명령인지 이 장관이 하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명령해서 임시로 풀기만 하면은 이 노사 간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예, 김천에서도 아마 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김대성 위원장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어제까지는 상주에 문제가 있어서 상주에 갔다가 아마 오늘부터는 또 김천에도 거점을 마련해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화물연대 그 동지들이 총파업이 제대로 잘 되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합시다. 박수! 예, 이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파업들 또 앞으로 교육 노동자들, 기간제 교육 노동자들 또 뭐 해서 이 파업 예고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노동자들이 제발 좀 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이 일하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동 현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일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힘내서 우리도 이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힘을 얻듯이 우리들도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사드 반대 투쟁 계속 이어갑시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뭐 화물연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정책들이 조금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해야 됩니까? 발전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다시 역사의 시기를 되돌리려고 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뒤로 뒷걸음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 곳곳에서 아마 이런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마찰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지금 어쩌면 세금을 걷어들여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에 좀 약한 곳에 세금을 투입해서 복지정책 확대해 나가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뭐 자율 뭐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기업의 자유를 더 많이 줬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도산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풀어서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줬기 때문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봐서도 이 다른 선진국 정책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와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들이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대구 경북 평통사 김찬수 대표님 주된 발언을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대치 절대 가까이서 눈을 맞춰야지 같이 이제 우리 박성민 위원장이 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제가 대신 한 말씀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통해서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담에 다녀오고 또 G20 회담에도 지난번에 영국에 가서 보이기에는 거기는 뭐 늦게 가지 말이야. 이번에는 또 뭐 일찍 와프대요. 아주 자주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국가를 대표해서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국에만 갔다 오면은 보통 옛날에는 뭐 박근혜는 한복 좀 가까이 걸으면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요즘은 갔다 왔는데도 안 올라가고 또 아니면은 뭐 제자리 공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서 뭐 다들 우리가 이제 걱정했듯이 외국에 나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 골라요, 자주. 옛날에는 막 골랐고 막 이렇게 불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자회담이 있더라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만나서 짧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담을 했는데 이유를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 미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 따로 뭐 윤석열한테 확인할 거 뭐 있노? 이런 좀 정서가 이런 분위기가 많대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이렇게 회담이 막판에 잡힌 것도 그런 이유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틀린 얘기가 아닌 게 국제 뭐 정상이나 또 각국의 이제 대통령 수상들도 특히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뭐 타국의 상황들과 또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지도자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보가 또 우리가 나라 안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요즘 뭐 입만 열면은 뭐 미국 놈도 그렇고 일본 놈도 그렇고 우리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인도 태평양을 건드려고요. 인도는 사과고 태평양 화장품인데 와 자꾸 그거를 건드리고 있어요. 화장품을 태평양을 바르든 뭐 한국 화장품을 바르든 뭐 상관 있노?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걸 아베가 나도 이번에 이제 그전에 당연히 미국 놈이 하는 건데 아베가 이걸 제일 먼저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막 민폐를 끼쳤는데 우리도 이제는 역할을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쟁도 끝난 지 한 7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 70년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0년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와서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채워졌던 패전국으로의 족쇄를 내용적으로 풀어주는 소위 미일 간의 신방위협력 지침들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왜 그러냐? 미국이 나홀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라. 자국 경제도 힘들고 또 군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분담을 일본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그게 필요한 이제 족쇄들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 원래 일본 군대는 자위대잖아요. 군대라는 말을 못 쓰고 자위대고 자위대는 오직 전수 방어. 군사적인 활동을 오직 방어를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수하는 거는 차라리 전부 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수 방어는 할 수 있는데 유엔 헌장에 나오는 집단 자위권을 이용해서 타국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집단 자위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의 범위를 어디서 보느냐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고 타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공격한다는 것이 일본을 공격하지 않아도 일본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그게 자기를 공격한 걸로 간주돼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집단 자위권인지 아닌지 판별하려고 시간 끌다 보면 벌써 전쟁은 중간전에 가 있는 이런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집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있으면 일본이 대신 붙어주겠다는 거지. 미국이 바로 때리면은 쏙 보이는 그런 건 일본이 가서 한번 슬쩍 건드려주고 둘이 붙으면은 미국이 나서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런 쉽게 말해서 이제 동네 깡패들이 정말 저거 좀 도져야 되겠는데 네가 먼저 가서 막 진짜 붙어갖고 한 대 먼저 얻어마라. 그러고 네가 코피 내뿐만 내가 가갖고 말려주는 척하면서 반칙 입을게.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복잡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이 걸려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이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은 데 따라서 행동대원으로 이제 뛰는 거예요. 그것도 지 장비하고 지 돈하고 저 사람 데리고 가갖고 이런 모양이 이번에 윤석열의 외교 전략 하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거를 알고 했는지 안 알고 했는지 그게 의문이라.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주말에 서울에서 자주평화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구호가 다들 이러다가 전쟁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북이 우리 남을 공격하는 것도 우리는 반대하지만 미국이나 남한이 북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침략하는 그것이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그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를 소승리에 가져다 놓은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있지만 이 사드를 매개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오고 긴장이 오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이 더욱더 긴장하고 대립되는 관계로 간다면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우리 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후세대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나 또 이제 미국은 오히려 사드에서 한 수 더 떠서 지난 정부는 그래도 포함이라도 잡는다고 미국, 일본하고 미사일 방어만 하지 않겠다, 그죠? 공동 미사일 방어만 하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 이제 사드 기지에 대해서 또 한국의 배터리 미사일에 대해서 또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필요할 때 같이 공동으로 방어하고 공격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중상하고 만나갖고 미사일 정보를 그죠? 선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효력을 중단시켜놨는데 미사일 정보를 줘버리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가동된 거나 마찬가지. 일본은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익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강대국의 논리에 포로화돼서 자질에서 무릎 꿇고 손바닥 비비면서 가는 이런 모양은 우리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한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서 이거 좀 알려야 돼서 김천의 국회의원님은 요즘 뭐 바쁜가 텔레비전 잘 안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한때 하면 되게 많이 나오대요. 네. 이름이 뭐죠? 국회의원? 송원석. 근데 김천 출신 국회의원 옆 동네 한 사람도 있잖아. 이름 뭐죠? 몰라요? 몰라요. 김천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정희용이라고 몰라요? 장재호 동지하고 고등학교 동기 아이가? 후배. 이번 사고 쳤거든.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성주, 우리에서 오신 분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당장 쫓아가갖고, 국회 사무실이 외관에 또 있더라고. 칠성고, 칠곡 고령 성주 국회의원 정용이라는 젊은 장재호 국장님 후배니까, 김천고등학교 후배고, 옛날에 이철우 후배가 바로 하다가, 국회의원이 자주 브레이크하도 못잖아요. 여섯, 확보, 이런 거 많이 붙잖아요.
원래 사드 미사일이 우리가 40에서 150km에 미사일이 이렇게 포물선에 날라오면 종말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 미사일 한반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위 아래 길이가 짧아가 턱다리 갖고 150 올라갔다가 떨어지려 하면은 그 사이에 벌써 이제 바닷가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떨어질 확률도 없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준비해서 올라가면은 벌써 땅에 떨어지고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러고 떨어지면서도 온갖 뭐 곤두박질을 치고 뺑뺑이 돌고 하기 때문에 못 맞춘다. 이런 이제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갖다 놓는 것은 오히려 주변 국가의 긴장을 높이지 않는다는 건데 야들을 할 수 없어서 바다에 떠 있는 이지스함에 지금 SM-3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이지스함에 SM-3 레이더와 미사일을 설치해서 하는 함대 구축함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데 이게 SM-3 미사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M-3 이거는 250에서 500 있대요. 그렇게 그야말로 대기권밖에 우주에서 서로 미사일과 반대 요격하는 미사일이 서로 만나는 이런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지스 하면은 레이더는 지금 있습니다. 레이더만 있고 미사일 없는 게 한국에서 솔라에도 쏠 일도 없을 뿐더러 맞추지 못해요. 이것은 중간 단계 미사일이 가장 공중에 대기권밖에 공중에 있을 때 250에서 500km 사이에 날라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거죠. 하는 건데 이거를 들라야 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는데 이게 북한에서 바닷가에서 잠수하면서 SRBM 미사일 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SM-3를 도입해야 한다고 긴급하게 100억 원의 예산을 국방위원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의용 국회의원, 성주 7고 고령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제일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불나집에 부채질하는 놈. 상처난 데서 소금 뿌리는 놈. 그리고 제일 의리한 놈은 지가 똥 쌀 때 안 쌀 때 자리도 못 보고 똥 싸지르는 놈이 나쁜 놈이니까. 이 정의용이가 이런 짓을 지금 한 겁니다. SM-3 미사일을 놓잡고 다른 민생 예산 우리 성주 우리 7고 고령의 사람들이 민생 예산에 여기에 동참한 놈이 대구에 있는 강대식이라고 동구 을에 K2 비행장이 있는데 사는 거 옛날 유성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한 놈. 그 다음에 보령 서천 지역 충청도 여기는 미사일 쏘는 실험장이 있는데요. 실험장이 대천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 시험을 해갖고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막 반대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혁동이라는 뭐 3마리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령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번 걸마한테 뒷방비 한 대 올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으면은 뭐 저부터 갈 건데 거기 가서 이러시기도 하고 정의호의 정의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택도한 걸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의 또 분통을 그렇게 하는 이런 인간들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밟아줄 거는 밟아줘야 되겠어요. 사회자 어디 가십니까? 빨리 오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천의 교육노무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대구에서 답사를 했는데요. 제가 공감해서 이번에 그 철도가 이렇게 나잖아요. 철도. 성주에서는 막 브랜카드 붙고 뭐 100년 만에 여기 생긴다 하면서 문경에서 쭉 내려오는 기차가 김천에서 거제도까지 가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30년대 일제시대 때 김삼선이라고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가는 열차를 만들기로 계획을 해갖고 삽질까지 했는 걸 기공식을 했는데 중일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야 전쟁 끝이면 김천으로 갈 게 아니고 삼천포에서 대전으로 해갖고 바로 만주로 가야 되니까 코스를 바꿔가지고 이게 대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게 무산이 돼갖고 설치가 안 되는 그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철도가 가는 게 그거하고 연관된다 하니까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철도가 끊기는 거는 우리 좀 주민들한테는 반가운 일이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발언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또 대구 역사 탐방 갔을 때, 또 따라오셔서, 함께 하셔서, 해설도 잘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발언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평화광장에 자주 오시는 우리 낯익은 가수님입니다. 노래하는 목수, 아시죠? 예, 상주에서 오셨습니다. 신명선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함께 해주시는 노래하는 목수 신명선 가수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화광장에 또 멀리서 오신 손님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교회협의회 목사님들이 내일 아침에 그 진박교 현장 기도회를 하려고 가시는 길에 잠시 우리 평화광장에 들렸습니다. 김정수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신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신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김밥교에서 기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유, 많이 오셨네. 어느 분이 있겠더라 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 4시간 반 달려온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은 평화 통일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목포 신안 지역으로 형성된 전남 기독교 교회 협의회 목회자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늘 기도하고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사드 뽑히고 평화 심어지는, 마침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서 그날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드를 반대해. 네, 먼 길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진박교에서 평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아까 오프닝 때 했던 소야 율동팀과 우리 김천 율동팀 합동으로 율동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